냉장고에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잠깐만요. 그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가정 내 식중독 환자가 무려 10만 명이 넘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그중 절반 이상이 바로 냉장고에 보관했던 음식 때문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번식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계란은 3주, 두부는 이틀, 김치는 3주, 고기는 사흘. 이렇게 음식마다 보관 기한이 완전히 다른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 보관한 음식 하나가 온 가족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냉장고 속 숨겨진 위험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음식별 정확한 보관 기간과 상한 음식을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이 정보만 알아도 식중독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까지 줄일 수 있어요. 부산에 사시는 68세 김순자 할머니는 지난주 갑자기 복통과 설사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니 전날 냉장고에 보관해둔 계란말이를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란이 냉장고에 들어간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냉장고는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있게 해주지만 세균을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특히 계란 같은 경우는 살모넬라균이 번식할 수 있어서 보관 기간을 꼭 지켜야 해요. 김할머니는 사흘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지금도 소화기관이 약해져서 조심스럽게 식사를 하고 계세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서울에 사시는 73 박영희 할머니는 손자가 놀러왔을 때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로 상을 차렸는데 손자가 먹고 나서 심한 배탈이 났어요. 알고 보니 김치찌개에 들어간 김치가 냉장고에서 2달 넘게 보관된 거였어요. 할머니는 김치는 발효식품이니까 오래 둬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김치도 시간이 지나면 산패하면서 유해한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 빨리 상하거든요. 박 할머니는 그 일 이후로 냉장고 관리에 정말 신경을 쓰게 되셨다고 해요. 이처럼 냉장고에 넣어둔다고 해서 음식이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냉장고를 만능 보관소처럼 생각하시는데 사실 냉장고는 세균의 번식 속도를 늦춰줄 뿐이에요. 완전히 막지는 못한다는 거죠. 게다가 음식마다 보관 가능한 기간이 완전히 달라요. 어떤 건 하루만 지나도 상하고 어떤 건 일주일도 괜찮고 그 차이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식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가정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의 60%가 잘못된 보관 때문이라고 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음식을 아끼는 마음에 조금 상한 것 같아도 그냥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져서 식중독에 더 취약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냉장고 온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세균 번식 속도가 2배로 빨라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냉장고가 0도에서 5도 사이를 유지해야 하는데 문을 자주 열거나 너무 많은 음식을 넣으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세균이 급속히 증식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음식별로 정확한 보관 기간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계란부터 시작해볼게요. 계란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3주 정도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씻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란 껍질에는 자연적인 보호막이 있는데 물로 씻으면 이 보호막이 사라져서 세균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계란을 보관할 때는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해서 세워두세요. 그리고 냉장고 문 쪽보다는 안쪽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문 쪽은 온도 변화가 크거든요. 계란이 상했는지 확인하려면 물에 넣어보세요. 신선한 계란은 가라앉고 상한 계란은 떠올라요. 또 깨뜨렸을 때 흰자가 묽고 노른자가 퍼져 있다면 상한 거예요. 두부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식품 중 하나예요. 개봉하지 않은 두부도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밖에 보관할 수 없고 개봉한 두부는 이틀 안에 드셔야 해요. 두부를 보관할 때는 찬물에 담가두고 매일 물을 갈아주세요. 물이 탁해지거나 냄새가 나면 상한 거예요. 두부가 상하면 표면이 미끌미끌해지고 시큼한 냄새가 나요. 색깔도 노랗게 변하죠. 이런 상태의 두부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가열해도 독소는 사라지지 않거든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라서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고기와 생선은 또 다른 주의가 필요한 식품이에요. 신선한 고기는 냉장고에서 이틀에서 사흘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진 고기는 하루에서 이틀이면 상해요. 표면적이 넓어서 세균이 번식하기 쉽거든요. 고기를 보관할 때는 키친타월로 핏물을 닦아내고 밀폐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고기가 상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색깔과 냄새를 보는 거예요. 신선한 쇠고기는 선명한 빨간색이지만 상하면 갈색이나 회색으로 변해요. 돼지고기는 연분홍색에서 회색으로 변하고요. 냄새도 중요해요. 시큼하거나 비린내가 나면 상한 거예요. 만져봤을 때 끈적끈적하다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생선은 고기보다 더 빨리 상해요. 냉장고에 보관해도 하루에서 이틀이 한계예요. 생선을 사오시면 바로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서 보관하세요. 생선이 상하면 눈이 탁해지고 비늘이 쉽게 떨어져요. 아가미가 검게 변하고 비린내도 심해지죠. 김치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식품이에요. 발효식품이니까 오래 둬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김치도 시간이 지나면 과발효되면서 상해요. 냉장고에 보관한 김치는 3주 정도가 한계예요. 그 이후에는 산패하면서 유해한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김치가 과발효되면 신맛이 너무 강해지고 무르무르해져요. 흰 곰팡이가 생기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김치를 오래 보관하려면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냉동 김치는 6개월까지도 보관할 수 있어요. 반찬류는 종류에 따라 보관기간이 달라요. 나물 반찬은 사흘 정도, 조림류는 일주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요네즈나 계란이 들어간 반찬은 하루에서 이틀이 한계예요. 반찬을 보관할 때는 깨끗한 젓가락으로 덜어내서 보관하세요. 입에 댄 젓가락으로 건드리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반찬이 상했는지 확인하려면 냄새와 색깔을 보세요.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색깔이 변했다면 상한 거예요. 특히 여름철에는 반찬이 빨리 상하니까 더욱 주의하세요. 하루 이상 상온해둔 반찬은 냉장고에 넣어도 세균이 이미 번식했을 수 있어요. 유제품도 정말 조심해야 해요. 우유는 개봉하면 사흘 안에 드셔야 하고 요구르트는 일주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치즈는 종류에 따라 다른데 연성 치즈는 일주일, 경성 치즈는 한 달 정도 보관 가능해요. 유제품이 상하면 신맛이 나고 덩어리가 생겨요. 버터나 마가린은 냉장고에서 한 달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온에 오래 두면 산패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상한 버터는 냄새가 시큼하고 색깔이 노랗게 변해요. 이런 상태의 버터는 가열해도 독소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버리셔야 해요. 채소류는 종류에 따라 보관 방법이 달라요. 잎채소는 일주일 정도, 뿌리채소는 2주에서 3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채소를 보관할 때는 씻지 말고 키친타월로 감싸서 비닐봉지에 넣어두세요. 물기가 있으면 더 빨리 상하거든요. 채소가 상했는지 확인하려면 잎의 상태를 보세요. 시들시들해지거나 노랗게 변했다면 상한 거예요. 만져봤을 때 물러지거나 냄새가 난다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특히 감자는 싹이 나거나 녹색으로 변하면 독성이 생기니까 주의하세요. 과일도 종류에 따라 보관 방법이 달라요. 사과나 배는 냉장고에서 한 달 정도, 바나나는 실온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딸기나 포도 같은 베리류는 3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한계예요. 과일이 상하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무르무르해져요. 이제 올바른 냉장고 관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온도 관리예요. 냉장고 온도는 0도에서 5도 사이를 유지해야 해요. 온도계를 하나 사서 냉장고 안에 넣어두고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온도가 높아지면 세균 번식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요. 냉장고 문은 자주 열지 마세요. 한번 열 때마다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필요한 걸 미리 생각해두고 한 번에 꺼내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음식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70% 정도만 채우는 게 좋아요. 공기가 순환해야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거든요. 음식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밀폐용기를 사용하세요. 비닐봉지보다는 플라스틱 용기나 유리용기가 좋아요. 그리고 날짜를 적어서 붙여두세요. 언제 넣었는지 모르면 보관기간을 확인할 수 없잖아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 있으니까 라벨을 붙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남은 음식을 보관할 때는 소분해서 보관하세요.
큰 용기에 담아두면 가운데 부분이 식지 않아서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으면 빨리 식고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뜨거운 음식은 충분히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세요. 냉동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당분간 먹지 않을 음식은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냉동하면 6개월에서 1년까지도 보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동한 음식은 다시 냉동하지 마세요.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해동할 때는 냉장고에서 천천히 해동하는 게 안전해요. 상한 음식을 구별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가장 기본적인 건 냄새, 색깔, 질감을 확인하는 거예요.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거나 색깔이 변했다면 상한 거예요. 만져봤을 때 끈적끈적하거나 물러진다면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과감히 버리세요. 곰팡이가 생긴 음식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보이는 부분만 떼어내고 먹어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곰팡이 균사는 보이지 않는 곳까지 퍼져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빵이나 과일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통째로 버리셔야 해요. 통조림이나 병조림도 주의가 필요해요. 개봉하지 않은 통조림은 오래 보관할 수 있지만 개봉한 후에는 며칠 안에 드셔야 해요. 통조림을 개봉할 때 캔이 부풀어 있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될 수 있어요. 만약 상한 음식을 드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많은 양의 물을 마셔서 독소를 희석시키세요. 그리고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하세요.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특히 고열이나 혈변, 심한 탈수 증상이 있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식중독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청결한 조리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손을 자주 씻고 도마와 칼을 깨끗이 관리하세요. 날 음식과 익힌 음식을 구분해서 조리하고 충분히 가열해서 드세요. 세균 대부분은 75도 이상에서 죽거든요. 냉장고 청소도 정기적으로 해주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냉장고를 비우고 청소하세요. 베이킹소다를 풀어서 닦으면 냄새도 제거되고 세균도 죽일 수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 안에서 음식이 흘렸다면 즉시 닦아내세요. 오래 두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장을 볼 때도 순서가 중요해요. 상온 보관식품부터 사고, 냉장식품, 냉동식품 순서로 사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즉시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특히 여름철에는 아이스박스를 준비해서 냉장식품을 보관하며 다니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음식을 아끼는 마음은 좋지만 상한 음식을 억지로 드시면 안 돼요. 식중독에 걸리면 치료비가 더 많이 들고 건강도 해치게 돼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과감히 버리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런 정보를 공유하세요. 특히 손자녀들이 놀러왔을 때 냉장고 음식을 함부로 꺼내 먹지 않도록 주의를 주세요. 아이들은 상한 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계란은 3주, 두부는 이틀, 고기는 사흘, 김치는 3주, 반찬은 사흘에서 일주일, 유제품은 사흘에서 일주일. 이 기간들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냉장고 온도는 0도에서 5도 사이로 유지하고 음식에는 날짜를 적어서 관리하세요. 상한 음식을 구별하는 방법도 기억하세요. 냄새, 색깔, 질감이 평소와 다르면 상한 거예요. 곰팡이가 생겼거나 끈적끈적하다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과감히 버리는 게 가족 건강을 지키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부터 냉장고 관리에 신경 써보세요. 작은 관심과 주의만으로도 식중독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보를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